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국내 문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지금 뭐 한 달 반 가까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중동 이제 의료 지금 병원 현장에 비상사태까지 발생한다는 소식도 계속 알려졌는데, 이제 최근의 소식은 건설 현장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계가 이 생산 차질도 상당히 있다. 건설 현장, 아파트 막 짓고 있는 현장까지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던데, 네. 지금 전국에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공장이 현대건설이 많지요. 네. 그런데 이미 레미콘 가장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마감재인 세시, PVC, 폴리에틸렌 아니 집 지을 때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마감은 뭘로 할 것이며 화장실 줄루는 뭘로 그을 거며 다 나프타예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뼈대를 세웠으면 타설을 해야 되잖아. 콘크리트 타설. 양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뭘 해야 되느냐. 저도 이번에 전문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만 혼화재. 혼화재. 이걸 섞어서 양생의 그 강도를 조절해야 저 모든 레미콘에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나프타가 원료야. 근데 나프타가 재고로 버티는데 이게 지금 4월까지는 어찌어찌 가는데 5월만 돼도 지금 재고가 딸린다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회사가 그거 값을 올려야 되겠다. 줄 수는 있는데 한 20% 이상 가격을 올린다고 지금 통보를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했대요. 예.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 때문에 요새 각종 건자재 값도 오르고 중동 전쟁 아니라도 힘든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주민이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현대건설이 레미콘 혼화재가 없어서 값을 올려야 될 테니까 원가를 20% 올려달라고 하면 그럽시다 하고 쉽게 대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냥 입주 일정을 좀 사태 진정될 때까지 늦춥시다. 조정을 통보한다든가 아니면 현대건설이 그 정도라면 그 밖에 기타 좀 작은 회사들 시행사들은 못하는 거죠. 예. 이게 못합니다. 예. 혼화재가 없어요. 라고 하면 지금 곳곳에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집 지을 때 보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말면은요 더 큰일이에요. 타설이 만료가 안 된 상태에서 중단이 되면 이게 때려 부실 수도 없고 그러네요. 나중에 거기다가 다시 또 타설을 해보면 이 구조가 달라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지경이 속속 도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PVC가 없네, 셰시가 없네, 폴리에틸렌이 없네, 이건 그 뒤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 건설 현장이 당장 큰일 났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이 확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지금 있고, 근데 여기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건설 현장이 그냥 멈췄으면 저는 새집 수요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면 제 아무리 별스러운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공급이 확 줄면 가격은 안 뛸 수가 없다. 지금 보니까 그 이재명이 세금으로 이제 5월 9일이면 끝나잖아요. 네네. 그 다주택자 중도세 이 유예 그거 안 해준다는 거. 양도세 중과 부여요. 그렇죠. 그런 것들의 약발은 이미 떨어져 가지고 이재명이 잡으려고 했던 강남 3구 쪽은 그나마 좀 주춤하대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데 마포, 마용성도 그렇고 강북 지역 이런 데가 집값이 지금 다시 올라간다잖아요. 그러면 표밭에서 집값이 오르니까 좋은 건가?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단단히 뭐가 지금 꼬이고 있어도 꼬이고 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포의 4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나도 이게 바로 잡히지 않는다. 물가 폭등에 환율 문제, 원자재 값 상승에 기름과 원유 수급 문제,
제자리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뭐 제 개인 그 방송에서는 이 얘기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네. 토마스 엘리어트의 그 유명한 시 황무지에 나오는 잔인한 4월. 정말 혹독한 4월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투자은행 IB라 그러죠.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뭐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같은 은행들이 일제히 한국의 물가 상승을 전망하고 나섰어요. 이게 가장 최신 기사예요. 최소한 물가가 1에서 2%가 곧 오를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고유가, 고환율. 이건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부르는 건데 그동안 설마 했는데 이런 국제적, 세계적 굴지의 투자은행 IB들이 한국의 물가 상승을 지금 점쳤어요. 한국의 물가 상승이 이제 된다는 거죠. 예. 그럼 물가가 어디서부터 오르느냐? 도미노처럼 오르는 거예요. 지금 국제 세계 곡물 지수도 올랐지. 곡물 하면 4대 곡물이 있어요. 밀, 옥수수, 콩, 쌀. 4대 곡물. 이걸 가지고 곡물 지수를 내는데 이것도 지금 엄청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비료를 또 안 팔아요. 지금 중동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 이 비료가 전 세계 비료의 화학 비료의 3분의 1이래요. 33%가 중동에서 나와야 되는데 화학 비료 없으면 여러분 한국 농사 못 지어요. 질소 비료, 인산 비료. 질소 비료는 호르무즈에서 나와야 되는데 3분의 1이 안 나온다. 재고가 있으면 얼마 버티겠느냐. 한국의 정부 특히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둘러서 입장을 내놨는데 7월까지는 괜찮다 그래요. 예. 7월까지는 재고가 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역으로 바꿔 말한다면 8월부터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8월부터. 그럼 비료를 7월까지만 쓰면 농사가 다 되느냐? 아니잖아요. 농사가 되다 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인산 비료의 세계적 수출국입니다. 걸어 잠궜어요. 중국도 광활한 농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인산 비료를 밖으로 안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셰셰 외교를 했지만 한국에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 농부들한테 인산 비료를 공급 못 하는데 중국이 한국에 뭐 이쁘다고 또 비료를 나눠주겠는가. 그러면 질소 비료, 인산 비료가 동시에 7월 이후에는 대책이 없어요. 농사 짓겠느냐는 얘기지. 네네. 그러면 지금 세계 곡물 지수의 폭등 이 지금 예상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먹는 거가 밀가루, 쌀, 콩은 이제 중국이 대두가 가장 문제가 되지만 이런 4대 곡물이 지금 곡물 지수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게 오릅니다 이제. 지금 그래가지고 나온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기 드실 때 냉장육을 먹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냉장육을 못 먹는데요. 냉동육만 먹는 거야. 꽁꽁 얼린 거. 아. 삼겹살도 여러분 숙성육 이제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냉동육 꽝꽝 얼린 거 맛이 좀 덜하죠. 네. 그리고 지금 배달업계 상황이 뭐냐면 그 전에는 한 차에다가 한 품목만 실었대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생고기가 먹기 어려워졌어요? 그게 아니지. 왜냐하면 여기저기가 비어요. 예. 그러니까 혼입을 하는 거야. 때려 실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지금 작은 차 여러 대를 운영을 하다가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큰 트럭 하나에다가 이것저것 빈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도 막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서 네네. 배달 유통업계에도 지금 심각한 위기가 왔다. 참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이 위기가 지금 4월 중순이면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4월 위기가 이런 게 4월 위기지 4월 위기 아니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한의 4월, 공포의 4월 시작됐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전쟁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뒤끝이 있을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국내 정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박상민 검사와 관련된 새로운 상황이 왔죠. 서용규가 긁히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 지금 상당히 밀어붙여 왔죠. 현장에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 박상민 검사, 인천지검 지금 부부장 검사죠.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그 영상 한번 당시 증인 선서 거부를 하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있습니까?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예.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입니다.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아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마이크를-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마이크를-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마이크를 써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자, 예,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반납하세요. 안 들리시는 분들 내가 그 다음에 마이크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할 테니까 반납하세요. 예. 자, 소명하라고 해놓고 마이크도 쓰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 의원은 마이크 쓰라는 법은 없지 않냐.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저거 뭐 할 때 마이크를 왜 씁니까? 거기 그러면 뭐 증인서 국정조사 증인선서 특위나 뭐 법사위든 이런 데서 마이크 쓰라고 다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운영의 룰이죠. 자, 그것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나가서 쫓아냈어요. 자, 증인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는데 소명조차 못하게 하는 상황이네요. 서용교의 행태도 드러났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자, 우리 이 유튜브 이름이 예. 이 유튜브 이름이 펜 앤드 마이크입니다. 예. 요새는 펜을 안 쓰니까 우린 다 마이크잖아요. 이 마이크 아닙니까? 예. 36년 넘게 마이크를 잡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 그러네요. 근데 제가 어떤 경우에도 마이크를 뺏으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이크를 끄라 그러지. 근데 서영교 지금 국토특위 위원장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마이크를 뺏어라. 아니 누가 가서 마이크를 손에서 뺏으란 소리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냥 마이크에 오프를 하라는 얘기는 이해가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육성으로라도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뺏어라 이 소리는 나가라. 바로 그리고 저 아까 서영교 위원장의 얘기에 안 나온 부분이 바로 내보냈잖아요. 예. 나가서 반성하고 들어와라 뭐 이런 건데 나간서 이 박상용 검사가 A4 7장짜리 소명서를 준비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이 7장짜리를 서영교한테 내니까 그걸 또 안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마이크를 뺏어라? 밖에 나가 있어라? 그 기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또 거기서 기자들이 막 몰려가지고 박상용 검사 얘기를 막 경청을 하고 기사를 쓰려고 그러니까 또 들어오라 그래라. 그것도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 밖에서 지금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렇게 귓속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서 차라리 들어왔어 또. 들어왔는데 소명을 이게 준비해 왔다 그러면서 A4 7장이면 얼마나 내용이 빼곡히 질서 논리 정연하게 쓰여 있었겠습니까? 그걸 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 받겠다. 그러면 그때 국민의힘의 법사위원들이 이게 쭉 있었을 텐데 별로 얘기를 또 안 했대요. 제가 그 취재기자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뒤에 신동욱이도 있고 뭐 제 언론사 후배지만 지금은 뭐 최고위원식이나 된 뭐 신동욱 뭐 곽경택 감독 동생 곽규택 뭐 쭉쭉 있었대요. 그래서 박상현 검사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아니 왜 국민의힘에서 위원님들은 저 안 도와주시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느냐. 나경원 의원이 현장에 없었어요. 나경원 의원은 왜 없었을까? 나경원 의원 5선의 관록에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이 있었다면 서영교에게 추미애의 대타로 들어온 서영교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중이었어요. 예. 그 바람에 이 국민의힘의 전사인 나경원 의원이 없는데 그럼 나머지 뭐 이렇게 쭉 있던 그 법사위원들이 좀 도와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상현 검사를 저기 쭉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안 도와줬다라는 것도 좀 안타깝고
결국 박상현 검사의 그 마이크를 뺏김을 당했는데 아까 보니까 뭐 지금 나 의원 말고는 쭉 앉아 있는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왜 혼자 박상현 검사 혼자 저기서 외롭게 싸우게 놔뒀는가?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좀 항의도 하고 그 뭐 좀 거세게 가서 아니 서영교 위원장 마이크 뺏으면 안 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요새 결기가 없어요? 나 그것을 당시 법사위 위원들 신동욱, 곽규택 등등의 또 거기 그 판사 출신 비례대표 의원 또 있었잖아요. 예. 그분에게도 한번 따져 묻고 싶다. 한마디로 외롭게 박상현 검사 혼자서 투쟁을 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 박상현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를 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국정조사 이 특위 청문회가 끝나면 뭐 국회법 위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법적 조치를 하겠죠. 고발을 하겠죠. 이 논란과 함께 정성호 장관하고도 이 연어 술 파티를 둘러싸고 한번 논쟁을 벌였어요. 정상적인 감찰이었냐 이를 가지고 좀 다퉜는데 이 박상현 검사는 아니 핵심적인 감찰부장의 사전에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또 감찰부장이 이것에 대해 승인도 하지 않는데 감찰을 진행했다. 그런 것은 편법이고 불법이다. 위법적이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내가 윗사람인데 뭐 감찰부장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무슨 승인을 받아야 되냐 하면서 완전히 그런 상황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지금 박상현 검사 건은 연어 술 파티 건은 이미 물이 건너간 건가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 뭐 이미 역대 흥행 기록 2위를 갈아치울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 왕의 남자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갑자기 사극 영화 얘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단종이 복위된 것이 무려 241년 뒤입니다. 그 영화의 악역 중에 악역으로 나오는 한명회가 결국 죽을 때까지는 그저 어쨌든 험한 꼴 안 당하고 죽었는데 결국은 그 뒤에 부관 참시가 되고 시신이 밖으로 끌어내져서 이 해골을 두개골을 망치로 부수는 화를 당해요. 그것도 한참 지난 뒤에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역사는 그렇게 준엄하고 항상 법정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박상현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조특위에서 무슨 해명을 한들 안 먹힐 거예요. 어쨌든 소명도 안 받아들여질 것이고 예. 수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의결이 되겠죠. 예. 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항의 좀 하다가 퇴장하는 거 이렇게밖에 안 될 것이고 박 검사는 잠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죽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느냐면 어쨌든 억울한 일을 좀 당할 것 같아요. 예. 의도가 뭐 이게 이 국조특위가 공소 취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지 작업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1번 그 증인으로 나온 박상현 검사를 여권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의도대로 재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겠느냐. 결국은 박상현 검사의 외로운 투쟁은 잠시 현실 이 전국에서는 방법이 별로 없다. 불가항력이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다만 이것이 언제까지나 이 사건이 이대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 정부 안에서 안 되면 그 다음 정부 혹은 그 다음 정부에서라도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의 법정에는 소멸시효가 없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박 검사도 잠시 죽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해서 저렇게 꿋꿋하게 싸우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다른 하나의 정치 이슈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이인숙 위원장에 대해서 주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와서 민주당과 싸운다면 국민의힘에 엄청난 힘이 들 것이다. 국회에 와라. 어떤 메시지가 담긴 것 같은데 어떤 차원의 메시지로 보세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날 하얀 옷 입고 네. 본인 이진숙이라는 이름만 새겨진 그 우비 같은 것을 입고 대구 시내 곳곳을 누볐습니다. 대구 시장 선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예요. 네네. 빗속에서 이렇게 서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그냥 출마하겠구나.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있죠. 네네. 왜냐하면 4월 9일부터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사흘이 있어요. 그리고 국힘 최고위원회의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서 경선도 곧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6인의 추경호, 뭐 윤재옥 등등 이재만 전 동구청장까지 해서 경선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 전에 정치적인 결과가 없으면 이진숙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지만 오늘 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항소심에다 항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고의 결과는 바로 안 나와도 그럼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뜻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부겸 후보는 지금 단독 대시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든 여론조사가 이대로 가면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 하나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진숙 무소속 후보 거기에 뭐 주호영 무소속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이렇게 가면 필패 구도라는 게 대구 분들뿐만 아니라 우려스럽게 이걸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의 보수 진영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대로 놔둘 거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보선 출마를 통해서 국회로 와라 그랬는데 그 보선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이래요. 주호영 의원이 그만두는 자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지금 6인 경선 중에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무슨 홍석준 전 의원이나 무슨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지역구 3명의 추경호, 윤재옥 뭐 그런 의원 중에 누군가가 된다면 그 자리가 빌 거 아니냐. 거기에 공천을 주겠다는 건데 이진숙 위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0%에 가깝다. 그래서 기차는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저 건가요? 사진 보세요. 네. 비 맞으면 물론 저게 정치적인 시위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대구의 각종 모두 여론 매체들의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다투고 있는 후보를 국회의원 배지 줄 테니까 준다는 표현은 좀 과격하고 네. 거기에 출마해서 국회에 와서 투사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이 6인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둘 다 엄청나게 큰 물음표를 저는 붙이고 싶다. 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제 한 사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맹성을 좀 해야 된다. 그게 지금 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그 국회의원 배지와 대구시장 후보 출마를 바꾸자는 식으로 얘기를 제안을 한 건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또 한 번 오르게 됐네요. 또 이진숙 위원장의 결단 어떻게 결단하는지가 그에 따라서 향후 행방도 이진숙 위원장을 바라보는 행방도 좀 달라지겠네요. 자,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